2023년 3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합니다. 자, 9번부터 4점짜리 문제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9번 보시면 자, fx가 지금 주어져 있네요. 3차함수의 절대값을 씌웠고 x 이퀄 a랑 b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두 극대값이 같다. 실수 피해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함수의 그래프의 경을 볼 건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제곱으로 묶으면 괄호 안에 x 빼기 3이 들어오기 때문에 y는 p를 그은 다음에 0에 접하고 3을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는 3이, y는 p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0에 접하고 3을 뚫고 지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생겨서 여기가 0이고요. 얘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x축에 어딘가 관통한다라고 해봐. 당연히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아래쪽을 꺾어서 올리겠죠. 그지? 그랬을 때 두 언덕의 높이가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극대값이 같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 x축이 변곡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지만 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꺾어 올렸을 때 언덕의 높이가 같지 않겠는가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변곡점의 위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비율 관계에 의해서 1대 1대 1이니까 당연히 이 지점의 x값은 1이 되시겠고요. 얘가 당연히 x축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1,0이 되지 않겠는가. 그 1,0을 이 함수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 3차 함수에 집어넣게 되면은 당연히 성립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x값에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1의 제곱에 1 곱하기 3에다가 더하기 p를 한 것이 0과 똑같을 것이다. 얘만 풀어주시면 실수 p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따라서 p의 값은 2가 정답이 되겠고요. 쉬운 4점이니까 당연히 많이들 맞추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문제의 공차가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문제를 볼게요. A4의 절대값과 A6의 절대값의 합이 8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이 27이다라고 나와 있네. 요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은요. 첫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의 정중앙에 있는 항이 다섯 번째 항이기 때문에 그 다섯 번째 항이 9개 있는 거나 다름이 없으므로 여기서 다섯 번째 항이 3이라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차만 구해지게 되면은 다섯 번째 항에서 공차의 5배만 더하시게 되면 10번째 항이 구해지게 되겠죠. 그 힌트를 여기서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 A4, A6은요. A5가 3이고 전후에 있는 항이기 때문에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그럴 거야. 그치? 정항상 양수일 땐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모순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음수양수라 바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수양수라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마이너스를 안 달고 나오겠죠. 그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니? 공차의 2배, 2D를 의미하는 거잖아. 따라서 D가 4라는 걸 알게 됩니다. 끝났네. 자, 공차가 4고요. 다섯 번째 항이 3이니까 10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 3에서 공차를 5번 더하면 되지 않겠는가. 계산하시게 되면은 2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됐죠? 11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시면은요. 자, 문제에 필요한 조건들 다 적어놨고요. AB의 길이가 2루트 2, 자, BC의 길이가 2루트 3일 때, 그 다음에 각이 60도, 30도, 15도 주어져 있을 때, 자, 문제는 삼각형 APC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APC의 각이나 변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각을 구하려면은 당연히 이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되고요. 이 각에 대한 정보는 삼각형 ABC에서 지금 현재 요 60도를 알고 있고 마주보는 변을 알고 있으니까요. 요렇게 한번 사인 법칙을 써서 한번 요 각의 정보를 알아내서 거기에서 15도를 빼는 방식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인 60도가 얼마니?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이 2루트 3이네요. 그죠? 자, 얘는 사인 C분의 마주보는 변이 2루트 2가 될 거야. 그치? 따라서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 2가 사라지면서 루트 6이 되시죠? 루트 6은 2 루트 3 곱하기 사인 C가 되겠네요. 따라서 사인 C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걔가 바로 2분의 루트 2더라. 자, 그 얘기는 C가 몇 도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니? 45도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만큼이 45도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만큼의 각은
30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각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CP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알면은 넓이를 구하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되겠네. 그죠? 자, 우선은 지금 문제에서 30도와 15도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각도 표시를 하라는 뜻이야. 그치? 따라서 135도라고 적게 되시면요. 얘랑 얘가 공교롭게도 특수각이야. 따라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C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라고 적고요. 마주보는 변이 2 루트 3이죠? 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지 않니? 2분의 1분의 마주보는 면 CP 길이. 자, 2가 약분되면서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 루트 2배의 CP가 2가 약분됐으니까 2 루트 3이 되겠죠. 그치? 따라서 CP의 길이는 루트 2가 내려가면서 얼마가 되니? 헷갈려라. 루트 6이 되나요? 루트 6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만큼이 루트 6이라는 걸 알게 돼요. 됐니?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AC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이 큰 삼각형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두 변을 알고요. 이 60도를 알아. 굳이 끼인 각을 모른다 하더라도 코사인 법칙은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따라서 항상 코사인 법칙을 쓸 때는 특수각의 마주보는 변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라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AC의 길이를 x라고 하면은 2 루트 3의 제곱은 2 루트 3의 제곱은 2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루트 2 곱하기 x 곱하기 마주보는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2 루트 3의 제곱은 12가 되고요. 8 더하기 x 제곱에 2와 2분의 1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 루트 2x가 되겠네요. 넘어가시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x 마이너스 4는 0이 되시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쓰시게 되면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양수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만 택하겠습니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를 쓰셔야 되겠죠. 그지? b 프라임 제곱은 2가 되시고요. 거기에 4를 더하시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되시겠네요. 따라서 요 길이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자, 넓이 구해볼게요.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CP의 길이가 루트 6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AC 길이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되시고요. 거기에 사인 30도 2분의 1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따라서 2분의 1과 2분의 1은 4가 되시고요. 분모에 루트 12는 2 루트 3으로 적을 수가 있고 루트 6의 제곱은 6이 되는 거니까 요거 2로 약분하시게 되면은 2분의 루트 3 더하기 3 얘가 바로 넓이가 되시겠네요. 자, 보기에서 찾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른 문제에 비해서 조금 아이들이 헤맬 법했다 정도로 느껴집니다.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시면 이제 문제 보시면요. y는 x제곱과 기울기 1인 직선이 주어져 있고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ET가 되도록 하는 그 직선의 y절편을 GT를 하자. 자, 그랬을 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분의 GT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저 y절편 GT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져야 되겠죠. 우선은 요 식을요. y는 x 플러스 k라 하고 이때 요 k가 바로 GT에 해당이 되겠지. y절편이니까 계속 GT를 쓰기가 좀 번거로워서 k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은 기울기 정보가 기울기가 1인 걸 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 것이고요. 1대1대 루트 2의 비율에 의해서 아마 요 거리가 루트 2t가 될 거야. 자, 근데 요 거리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두 교점의 x좌표의 차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치? 참고로 이 알파와 베타는 y는 x 플러스 k랑 x제곱을 연립했을 때의 두 근에 해당이 되겠다. 됐죠? 따라서 x제곱과 x 플러스 k를 연립하시게 되면은 넘겼을 때 이렇게 되시고요. 두 근의 차는 공식을 외우시면 공식을 쓰시면 되고 공식을 모르셔도 합과 곱을 이용해서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내실 수 있으세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서 루트 1 더하기 4k가 되시고 요 거리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된다? 루트 2t에 해당이 된다. 됐죠? 양변 제곱하시게 되면은 1 더하기 4k는 2t 제곱이 되니까요. k에 대해 정리하시면은 k는 4분의 2t 제곱 마이너스 1.
결국 요 K가 Y절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가 바로 GT 아니겠니? 그 GT가 저 극한식에 들어가시면요. 똑같은 2차항분의 2차항이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 비교에 의해서 정답은 2분의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에 있을까요?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됐죠? 12번 끝났고요.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시면 자, fx랑 gx가 나와 있고요. 자, fx는 2차 함수, gx는 삼각함수네요. 자, 그랬을 때 가족권을 보니까 ga 파이의 제곱이 1이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x에 a 파이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sin a 파이의 제곱, 요 제곱받는 게 이제 1이구나. 그 얘기는 sin a 파이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a의 범위가 0과 2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단 두 개가 존재합니다. 2분의 1과 2분의 3 둘 중에 아마 하나일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x가 0과 2파이 사이일 때 f합성 gx는 0을 만족시키는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합성함수 방정식이니까 잠깐만 보기 좋게 요 gx를 t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고 gx는 sin x이기 때문에 t의 범위는 한정이 될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될까? 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한정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뭐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냥 이럴 것이다 예상을 해볼게요. 알파랑 베타라 하고 이 알파 베타가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들어간다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t가 알파 또는 베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sin x가 알파 또는 sin x가 베타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당연히 sin x의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은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리시게 되면 알파랑 베타가 어딘가 그어지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게끔 그려주시는 게 핵심인데 요 정도는 좀 감으로 그려주시면 좋아요. 여기 0과 파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통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정확히 요 근과 요 근의 합이 얘랑 얘의 합이 축의 2배가 되기 때문에 파이가 되실 거예요. 나머지 2분의 3파이는 여기가 지금 2분의 3파이니까 스쳐가듯 지나가 주시면은 베스트죠. 그치? 이렇게 되면은 딱 들어맞게 돼요. 따라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라고 확정을 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요 2분의 3파이일 때의 y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베타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얘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파는 아직 모르는 상태 됐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두근의 합 알파와 마이너스 1의 합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가 되시고요. 두근의 곱 알파와 마이너스 1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지? 이 둘의 곱은 얼마가 될까? b가 될 거야. 이거 만족시키는 a, b 값만 구하면 되겠다. 됐죠? 우리가 이미 a의 후보를 구해놨기 때문에 a가 2분의 1일 때와 a가 2분의 3일 때로 나눠서 문제 풀어보시면 쉽게 끝나요. 따라서 첫 번째 a가 만약에 2분의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를 넘겼을 때 알파가 얼마가 되니? 알파가 2분의 1 되실 거예요. 자, 알파가 2분의 1이면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b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말 되잖아. 그지? 자, 그런데 두 번째 a가 만약에 2분의 3일 때를 볼까? a가 2분의 3이면 얘가 2분의 3이면 마이너스를 넘겼을 때 알파가 얼마가 나오니?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면서 이미 탈락이야.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는 양수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양수가 나와야 하는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으므로 제외시키겠습니다. 따라서 요 아이를 채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a, b 값이 나왔어요.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인가요? 플러스죠.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란 식을 얻게 되시고요. 자, 문제는 f2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2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2의 제곱에서 2분의 1 곱하기 2를 더하시고요. 2분의 1 빼시면은 정답은 2분의 9가 정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양수 a, b, k에 대해서 fx가 k를 기점으로 함수가 나뉘어져 있네요. 이 f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속일 거야. 그치? 따라서 k를 위식에 집어넣을 때와 아래식에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bk 마이너스 3b제곱 요 두 값이 fk로서 같을 것이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요. 당연히 도함수도 연속이 되겠지, 그지? 요거 미분하시게 되면은 a가 되고요. 얘 미분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b가 되기 때문에 위식에는 뭐 k를 대입할 것도 없이 상수가 되겠네요. a가 되시고요. 아래식 같은 경우에는 k를 대입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k 더하기 4b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값이 f'k로 같더라.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한번 기억는 이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부터 보시면 a가 1일 때 f'k는 1이다. 자, a가 1이면 a 자체가 f'k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시고요. 자, 니은 보시면 k가 3일 때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4 루트 3이다.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k가 3이면 위식에 대입하시게 되면은 여기다 쓸까요? 3a는 k가 3이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12b 마이너스 3b 제곱이 되시고요. 아래식에 k에 3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a는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4b가 되겠습니다. 아래식에 세배한 다음에 위에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각각 세배를 하니까 마이너스 18 더하기 12b가 되시고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9 더하기 12b 마이너스 3b 제곱이 되시겠죠? 12b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3b 제곱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가 되시겠죠? 양수b라고 했기 때문에 b는 루트 3이 되시고요. 니은은 지금 a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루트 3을 b에다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4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니은도 맞는 얘기가 돼요. 자, 디귿은 뭐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풀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풀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k와 f'k가 똑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랑 얘가 똑같은 거구나. 그 얘기는 사실 얘랑 얘를 똑같다라고 놓게 되면 굉장히 쉽기 쉬워지기 때문에 거기부터 한번 실마리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ak랑 a가 똑같은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약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k는 1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k가 1일 때 디귿에 뭘 구하는지 내가 안 적어놨네. 함수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3분의 1인가 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요 그래프의 개형을 얼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은 굳이 안 그리겠습니다. k가 이제 양수니까 이쯤 그려지고 k가 양수기 때문에 x는 0은 한 이쯤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y는 ax는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여기 0,0이고요. k일 땐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될까? 원래는 a, ak가 되는데 지금 k가 1일 때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1이라고 작성을 하고 그때 요 길이는 a가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최고차 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고요. 이렇게 가서 얘가 원래는 얘가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b x 빼기 3b로 원래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아마 3b로 딱 떨어지게 될 거야. 이해되니? 요 넓이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기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잘라서 뭐 요 삼각형 더하기 요 삼각형을 뭐라 그러죠? 요 넓이를 더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1부터 3b까지 적분을 해라 라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쨌거나 거슬리는 거는 a랑 b 값을 알아야 되는데 a는 지금 현재 얼마인 걸 알고 있니? 1인 걸 알고 있어요. 그죠? a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a가 1인 걸 모르죠? k가 1인 걸 알죠? a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게 핵심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k가 1인 걸 알고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이제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4b 마이너스 3b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k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더하기 4b가 되겠습니다. 이 두 식을 그냥 빼셔도 되겠네요. 그치? 자, 빼시게 되면은 a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시니까 1이 되나요? 4b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3b 제곱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3b 제곱은 1이 되시고요. b는 3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렇죠?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 되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대입하시게 되니까 3분의 루트 3의 4배에다가 2를 빼셔서 3분의 4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은 요 삼각형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삼각형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b인데 b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3b는 루트 3이 되겠죠. 그치? 높이는 a에 해당되기 때문에 3분의 4 루트 3 마이너스 2라고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넓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차함수와 직선이 이루는 넓이란 말이야. 따라서 두 교점의 x좌표만 알면 좋은데 이미 알고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6분의 2차항의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1이 되시고요. 여기 지금 루트 3과 1이 교점의 x좌표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루트 3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요거 이제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보시면은 요거 2분의 루트 3이죠. 그지? 2분의 루트 3에 3분의 4 루트 3을 곱하게 되면은 2와 3이 곱해져서 6이 되시고요. 루트 3과 4 루트 3을 곱하시게 되면 12가 되나요?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 2를 곱하니까 루트 3이 되시죠?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6분의 1에 요거 세제곱 전개하시게 되면은요 앞에 거의 세제곱 3루트 3 마이너스 3배의 앞에 거의 제곱에 뒤에 거 3배의 앞에 거의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올려서 계산을 할까요? 자, 보시면은 6분의 12는 2가 되시고요. 2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자, 더하기 자, 6분의 1에 자, 괄호속을 전개하시게 되면은 요거 3 루트 3과 3 루트 3 6 루트 3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1 얼마니? 마이너스 9죠 이거 미안해 마이너스 10이 되나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루트 3이 지워지시고요 2에서 6분의 10을 뺀 6분의 2만 남아서 약분하시면은 3분의 1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4번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모든 항의 자연수고요. A1이 1일 때 A6이 34가 되게 하는 두 번째 항들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규칙을 보시면 합이 홀수일 때는 그 합을 그대로 AN 플러스 2번째 항으로 넘기시면 되고요. 합이 짝수일 때에는 절반 나눠서 N 플러스 2번째 항을 구성하여라 라는 점화식이 나와 있네요. 지금 A1이 1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정방향으로 한번 추론을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6번째 항까지 몇 번 안 가니까 차근차근히 하시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생각을 하실 게 A1이 1일 때 A2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합이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합이 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따라서 당연히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되고요. A2가 짝수인 경우에는 2K라고 잡고요. A2가 홀수인 경우에는 2K 플러스 1보단 마이너스 1로 잡을게요. 그래야지만 K에 일관되게 1, 2, 3, 4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 이게 2K 플러스 1이 되면 K에 0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잖아. 그치? 기준을 갖게 하기 위해서 2K와 2K 마이너스 1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두 번째 항이 2K가 되면은요 1과 2K 합은 홀수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은 그냥 2K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합이 홀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K와 2K 플러스 1의 합은 4K 플러스 1이죠. 역시 홀수기 때문에 네 번째 항까지는 4K 플러스 1로 갑니다. 자, 2K 플러스 1과 4K 플러스 1의 합은요 6K 플러스 2가 되는데 짝수기 때문에 절반 나눠주시게 되면은 6K 플러스 2의 절반 3K 플러스 1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더하시게 되면 7K 플러스 2예요. 이 7K 플러스 2는 K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짝수가 되기도 하고 홀수가 되기도 해, 그치? 자, 만약에 K가 짝수야. K가 짝수라고만 쓸게요. K가 짝수면은 이 7K 플러스 2가 짝수가 되기 때문에 절반 나눠서 2분의 1에 A6을 쓰고 2분의 1에 7K 플러스 1을 쓸까요? A6은 절반 나눠서 2분의 1에 7K 플러스 2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K가 홀수다 라고 하면은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가 되고요. 거기에 2를 더해도 홀수가 되기 때문에 A6은 7K 플러스 2 그 자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34가 되거나 얘가 34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7K가 32가 돼야 되고 K는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불가능해. 자,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얘가 68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이게 68이 되려면 7K가 66이 돼야 돼. 불가능하겠죠? 역시 탈락입니다. 따라서 A2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죄다 탈락이야. 됐니? 여기서 아마 나오게 되나 봐. 됐죠? 자, 그러면 지금 A1이 1일 때와 A2가 2K-1일 때 더하시
더하시게 되면 2K가 되니까 짝수죠. 절반 나눠서 A3은 K가 되겠습니다. 자, A3이 K야. 자, 그러면 2K-1과 K야. 더하시게 되면 3K-1인데 이 3K-1은 K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짝수가 되기도 하고 홀수가 되기도 해요.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K가 짝수인 경우와 K가 홀수인 경우로 K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에 3을 곱하시게 되면 짝수가 되고요. 거기서 1을 빼시게 되면 홀수가 되세요. 따라서 얘는 그냥 홀수가 돼서 3K-1 적으시면 돼요. A4를 적고 적을까요? A4를 적고 A4를 적고 요게 지금 3K-1 얘는 지금 A4가 홀수인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K가 홀수면 홀수에 홀수를 곱하시게 되면 홀수가 되고요. 거기서 1 빼시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짝수인 경우에는 더하신 다음에 절반 나누라 그랬죠. 따라서 2분의 1에 3K-1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지금 얘는 현재 이게 짝수였다가 절반을 갈라서 얘는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따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됐지?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지금 K랑 3K-1의 합은요. 얼마가 되니? 4K-1이야. 4K-1. 자, 그런데 4K-1은 K가 짝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짝수에서 1을 빼니까 홀수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그대로 가요. A5는 4K-1이고 얘는 여전히 지금 홀수인 상황이야. 됐니? 자, 그러면 A6는 홀수와 홀수의 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짝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얘는 더하시게 되면 7K-2고요. 절반 나누니까 2분의 1에 7K-2가 되겠지? 얘가 이제 34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68이 돼야 되고요. 얘가 68이면은 7K가 70이 돼야 되기 때문에 K가 얼마가 되니? K가 10이 되겠습니다. 자, K가 10이면 우리 지금 두 번째 항들의 합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에다가 2배 하신 다음에 1 빼시게 되면은 19가 되겠죠. 따라서 A2는 19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요 10이 이 짝수라는 것에 부합이 돼야 되겠죠. 됐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됐죠? 자, 그러면 우선은 볼게요. K가 홀수인 경우에는 A4는 3K-1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절반 나눴어요. 그치? 절반 나눴는데 얘가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K가 홀수니까 제가 좀 헷갈려서 이렇게 할게요. K를 2L-1이라 하고 집어넣어도 괜찮죠?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요거 지금 2분의 1에다가 자, 2L-1의 3배는 6L-3이야. 그치? 6L-3에 1을 빼니까 6L-4가 돼서 얘 결과적으로 3L-2가 돼요. 됐니? 이때 L은 그냥 자연수예요. 됐지? 왜냐면은 요 홀수를 2L 빼기 1로 뒀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이제 A5 구성을 해볼 건데요. A5는 요 3L-2와 누구를 더하는 거니? K를 더하는 건데 K가 지금 현재 2L-1이야. 자, 그러면 2L-1과 3L-2의 합은 5L-3 아니니? 5L-3? 자, 그러면 이 5L-3 역시 L이 홀수인 경우에는 짝수가 되고요. L이 짝수인 경우에는 홀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A3과 A4의 합은 L이 만약에 짝수다. L이 짝수면은 이 둘의 합이 5L-3인데 L이 짝수면 홀수가 되기 때문에 A5는 그냥 5L-3이 되겠습니다. 자, 홀수인 경우에는 L이 홀수인 경우에는 5L 빼기 3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절반 나눠서 얘는 2분의 1에 5L 빼기 3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지금 네 번째 항이 3L-2인데 거기에 5L 빼기 3을 더하니까 두 개 더하시면 8L-5야. 그치? 자, 8L-5는 짝수 빼기 홀수니까 당연히 홀수가 되겠죠. 8L은 짝수인데 5를 빼니까 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A6이 8L 빼기 5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 34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L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건 탈락인 거야. 이해되셨죠?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L이 지금 홀수인 상황이고요. L이 홀수일 때 얘가 짝수여서 절반 나눠서 지금 쓴 상태고요. 사실 얘도 헷갈려서 요 L을 다시 한번 2m-1이라고 집어넣어도 괜찮죠? 괜찮지? 자, 보시게 되면은 요거 2분의 1에 자, 2m-의 5배는 10m-5가 되고요. 거기서 3을 빼니까 10m-8이 돼.
절반 나누니까 5m 빼기 4가 되죠.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m은 자연수야. 됐니?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누구랑 누굴 더할 거야? 요 3l-2와 누구를 더하니? 2분의 1에 5l 빼기 3을 더하는데 그냥 l 대신에 2m-를 집어넣어서 얘도 살짝 정리하시게 되면은 2m-를 3배는 6m 빼기 3이야. 거기서 2를 빼니까 6m 빼기 5가 되겠죠? 이 6m 빼기 5와 5m 빼기 4를 더하시게 되면은 11m 빼기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11m 빼기 9도 역시 m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m이 짝수면요. m이 짝수면은 짝수에서 홀수를 빼니까 홀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그냥 더하시게 되겠죠? a6은 11m-9가 되고요. m이 만약에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 곱하기 홀수가 홀수기 때문에 홀수에서 짝수를 빼면 홀수에서 홀수를 빼면 역시 짝수가 되겠죠. 따라서 A6은 절반 나누셔서 2분의 1에 11n-9가 되는 거야. 됐니?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34가 되거나 얘가 34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얘가 34가 되는 길은 없어요. 왜냐면은 넘어가시게 되면 11m이 43이 되기 때문에 그래. 자, 얘 보시게 되면은요. 이만큼이 68이 되어야 절반 나누시게 되면 34가 되는데 얘가 68이 되려면은 11m이 77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m이 얼마면 가능해? 7이면 가능하고요. 요 7은 m이 홀수인 것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잘 찾아 들어왔어요. m이 7이란 얘기는 여기 7 집어넣으시게 되면 l은 얼마란 얘기야? l은 10 얼마란 얘기니? 13이란 얘기고요. l이 13이란 얘기는 여기 l에 13 집어넣으시면은 얘가 얼마란 얘기야? 25란 얘기예요. 자, K가 25면은 집어넣으시게 되면 얼마란 얘기니? 49란 얘기야. 따라서 두 번째 항으로 가능한 두 번째 수는 49가 되겠다. 내가 어디 쓴 게 없네. 따로 쓸게요. 자, A2는 49 방금 찾았고 우리 아까 찾은 게 뭐였냐면은 19를 찾았어요. 19. 이 두 개 더하시니까 정답은 3번 68번 3번 68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내가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만한 문제였다라고 느껴져요. 됐죠? 15번 잘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서 20번, 21번, 22번 풀 건데 19번도 생각보다 많이 틀렸더라고요. 19번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속도가 나와 있고요. 원점을 출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함수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위치 함수를 먼저 구하고 문제 설명을 더 해볼게요. 자, 우선은 x1t는 적분하시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더하기 kt에다가 원래 적분상수가 붙어야 되는데 t가 0일 때 원점이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0이 되겠습니다. 됐죠? 마찬가지 이유에서 xt2 같은 경우에도 적분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9t제곱에다가 원래는 상수가 붙어야 되는데 t가 0일 때 원점이기 때문에 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요. 출발한 후에 딱 한 번만 만난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위치 함수의 교점이 단 한 개만 존재하여라. 단 t가 언제일 때? t가 0보다 클 때 한해서의 얘기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타임이기 때문에 시간은 음수일 수가 없잖아. 그치? 이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한번 교점이 한 개가 되도록 k값을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더하기 kt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9t제곱이야. 자, 그래서 k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기려고요. 자, kt는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2t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2분의 24t제곱이니까 12t제곱이 되나요? 원래는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되는데 t가 양수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해서 k만 남기고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12t가 되니까 마이너스 2t로 묶으시면 괄호 안에 t-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상수함수와 요 이차함수의 교점이 딱 한 개 존재하도록 한번 y는 k를 왔다 갔다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0이랑 6이고요. 자, y는 k는 상수함수인데 접해야지만 딱 하나의 교점을 갖도록 하겠죠. 됐니? 여기도 괜찮은데요. 안 돼. k가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치? 자, 0과 6의 정중앙에는 3이 있죠. 따라서 여기 3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마3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얼마가 될까요? 18이 되겠습니다. 답은 18 적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됐죠? 2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F0이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0은 0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gx는 fx-p 빼기 f-p, x가 0보다 작을 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플러스 p 빼기 fp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 그래프 개형을 좀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예쁜 문제가 될 뻔했는데 약간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 조건 보시게 되면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gx dx 얘가 지금 현재 얼마라고 나와 있니? 문제에서 2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는 f5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는 조금 허무해요. 왜냐면은 우선은 연속이긴 할 거야. 왜냐면 x 이퀄 0에서 지금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속이에요. 실제로 x에 0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위쪽과 아래쪽이 모두 0이 나와서 g0이 0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거 미분한 다음에 0을 대입하나 얘를 미분을 한 다음에 0을 대입하나 그 값이 g'0에 해당하는 0과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그 확통 선택자들한테는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어요. 답지를 보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했던데 사실은 요새는 거의 다 합성함수의 미분을 문과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F합성 gx를 미분하시게 되면은 F'GX의 G'X가 되시고요. 따라서 만약에 F 안에 이 GX가 X에 대한 1차식이 이런 식으로 있다. 얘는 이걸 미분했을 때 그냥 F'X 플러스 K가 되겠죠. 왜냐면 X 플러스 K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어차피 1이어서 곱하나 마나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이 되기 때문에 곱하나 마나다 이 얘기야. 따라서 얘 미분하시게 되면은 F'X-P가 되시고요. 얘는 상수라서 사라지겠지, 그치? 그 상태에서 0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F'P가 될 거 아니야. 이거 미분한 다음에 0을 대입하시게 되면 얘 미분하시면은 프라임만 붙고요. 얘가 사라지니까 그 상태에서 0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F'P가 되세요. 됐죠? 얘가 결국은 0과 똑같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3차 함수의 개형이 사실 결정이 되죠. 왜냐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x가 마이너스 p고요. 문제에서 양의 상수라 그랬거든. 얘가 이제 p가 되는 거야, 그치? 이 가운데가 변곡점의 좌표가 x가 0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요렇게 한번 만들게 되면은 여기를 내가 y는 fp라고 할게요. 자, fp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는 비율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p가 될 거 아니야. 1대 1대 1이기 때문에 식을 바로 적분식에 집어넣어서 한번 써볼까요? 0부터 p까지. gx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걸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쓸 건데 그냥 fx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되겠다. 자, fx는 이게 식이 복잡하네요. 그치? 자, fx는 p를 스쳐 지나가요. x-p의 제곱이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2p를 뚫고 지나가니까 x 더하기 2p가 되고요. 받치고 있는 상수함수가 y는 fp이기 때문에 더하기 fp를 하겠습니다. 됐죠? 얘가 이제 fx니까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어 볼게요. 그 얘기는 x 대신에 x 플러스 p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x 제곱이 되시고요. x 플러스 p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x 더하기 3p가 되겠죠. 그지? 거기에다가 이제 fp까지 더한 것. 여기까지가 이제 fx 플러스 p가 되는데 거기서 fp를 빼기 때문에 얘는 있으나 마나야. 이해되셨죠? 따라서 요거 이제 dx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시게 되면 요거 x 세제곱은 4분의 1 x 4제곱이 되시고요. 거기에다가 요 3xp 제곱인가요? 미안. 3p x제곱이죠? 적분하시게 되면은 얼마야? px 세제곱일 거야. 이 상태에서 0부터 p까지니까 0은 대입 하나만 하고요. p 대입하시게 되면은 4분의 5p 대제곱이 되셔서 얘가 이제 20이 되는 거야. 그치? p 값은 양수니까 2로 결정이 나겠습니다. 됐죠? p가 2야. 자, 그 얘기는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네. x-2의 제곱에 x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f2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얘만 알면 끝나겠다. 그죠? 자, 아직 안 쓴 조건 있죠? F0이 1이라는 거 아직 안 썼어. 자, F0이 1이라는 거. 자, F0이 1인 걸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기다 0을 집어넣을까요? 자, 0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고요. 0 더하기 4는 4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F2를 더한 게 얼마가 된다라는 거니? F0 1이야. 따라서 F2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여기에 마이너스 15만 집어넣으시면 fx식이 나왔어요. 그치? fx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따라서 fx는
x-2의 제곱에 x 더하기 4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FE인데요. FE가 마이너스 15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F5는요. 3의 제곱에 9를 곱하시고 15를 빼시면 81 빼기 15가 되니까 정답은 66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66이에요. 문제가 조금 싱겁죠, 그지? 이 문제랑 별개로 얘는 이제 그래프가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면은 이 그림을 실제로 그리시게 되면은 아마 이런 모양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gx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0에서 p까지의 적분이 딱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이 굴곡이 지금 딱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프를 한번 평행 이동을 시켜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시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중첩이 되어 있고요. x는 k랑 y는 k가 그려져 있어서 4개의 교점이 형성이 됐어요. x좌표가 k이기 때문에 d는 이 점을 지수함수에 대입을 하시게 되면 k, 1이 나오시게 되고요. 요 a 같은 경우에는 요 어딘가요? 요거 로그함수에 대입하시게 되면은 1, k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y좌표가 k이기 때문에 나머지 bc의 좌표를 구해서 ab 곱하기 cd가 85인 걸 이용하게 되면은 k 값이 구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우선은 CAD의 넓이가 3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넓이 관계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요거 지금 사각형 ABCD의 넓이가 2분의 85로 주어진 셈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직교하는 대각선에 의한 사각형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이가 2분의 85라는 얘기는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요만큼이 이제 전체가 2분의 85인데 절반이 아니죠. 딱 갈랐을 때 이만큼이 2분의 70에 해당이 되니까 이 절반은 2분의 15에 해당이 되겠죠. 넓이의 비가 70대 15, 약분하시게 되면 14대 3에 해당이 돼요. 그 얘기는 비율상으로 봤을 때 AH와 BH의 길이가 14대 3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참고로 H는 제가 그냥 임의로 알파벳을 붙였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요 B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요 B는 AH의 17대 3 외분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A랑 H랑 B가 있을 때 A의 X좌표, H의 X좌표 여기를 모르니까 17대 3 적어놓은 다음에 외분점 구하시면 17 빼기 3 하시고 자 크로스로 곱하시니까 17K 빼기 3이 되실 거예요. 따라서 점 B의 X좌표는 14분의 17K 빼기 3이 되시고 Y좌표는 K가 되겠죠. 그치? 우선 지수함수 위에 점이니까 대입을 한 번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y에 k를 대입하시고 14분의 17k 빼기 3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a에 14분의 3k 빼기 3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번엔 c의 y좌표를 구할 건데 x에 k를 집어넣으시면은 로그함수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x에 k를 집어넣으시면은 y는 2배 로그 a의 k 더하기 k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그 a의 k는 여기 지금 보이거든요.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로그 a의 k가 14분의 3k 빼기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2배 하시니까 14분의 6k-6이 되시고요. 거기에 k를 더한다는 얘기는 분자에 14k를 더하는 거니까 14분의 20k-6이 돼요. 뭐 굳이 약분 안 할게. 얘가 바로 y좌표가 되는구나. C에는 x좌표가 k고요. y좌표가 14분의 20k-6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AB 곱하기 CD의 값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AB의 길이는 요 길이에 14분의 3을 곱하셔도 되고요. 14분의 17을 곱하셔도 되고요. 14분의 17K 빼기 3에서 1을 빼셔도 좋습니다. 빼시면은 14분의 얼마가 되니? 17K 빼기 17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곱하기 자, 그 다음에 C와 D의 길이는 Y좌표의 차기 때문에 여기에서 Y좌표 1을 빼셔야 돼요. 자, 빼시면은 14분의
아마 20K-20이 되실 거예요. 얘가 결과적으로 85가 돼야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4의 제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17로 묶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20으로 묶일 수가 있죠. 그러면서 K-1의 제곱이 보이고 85도 17 곱하기 5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17이 약분되면서 5도 약분돼요. 4로. 자, 4가 2의 제곱이잖아. 14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은 7분의 1의 제곱이야. 다시 얘기해서 K-1의 제곱이 7의 제곱 49가 되셔야 돼요. K는 양수기 때문에 K는 8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K가 8이면 A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요 관계식을 알고 있잖아.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K에 8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8은 A에 여기 8 집어넣으시면은 14분의 21 7로 약분하시니까 아마 2분의 3일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A가 나오네요. A가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식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두 값을 정답은 1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보시면 최고차원 개수가 1인 4참수 fx에 대해서 gx가 절대값 fx-ft 기출에 많이 등장했었던 함수고요. y는 fx가 있고 x는 t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y는 ft를 그은 다음에 이 아래쪽을 꺾어 올리는 이제 그런 개형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k로 갈 때 절대값 x-k분의 fx-fk가 존재하는 점들의 개수를 ht라 하자. 다시 얘기해서 요 ft가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상수 함수가 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거 만족하는 점의 개수가 바뀌나 봐요. 그러니까 t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ht다라고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 거고요. 제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절대값이 들어간 극한값은 기본적으로 절대값 0되기 안에 x값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x가 k보다 클 때와 x가 k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x가 k보다 크면은 얘가 그냥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얘도 k 플러스로 가는 거야.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때는 f 프라임 k 플러스 우미분계수에 해당이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뭔 소리야? x가 k보다 작을 때에는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따라서 f 프라임 k의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얘가 또 k 마이너스로 가겠지? x가 k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f 프라임 k 마이너스가 돼요. 따라서 이 둘이 똑같아야지만 저 극한식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똑같다는 얘기는 f 프라임 k 플러스와 f 프라임 k 마이너스의 합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무슨 얘기냐면은 둘 다 0이거나 하나가 a면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a거나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치? 둘 다 0이라는 얘기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둥근 극값들 이런 지점이나 이런 지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a랑 마이너스 a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얘가 이제 y는 ft를 그은 다음에 꺾어 올릴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매끄럽게 연결되었다가 어떤 상수함수에 의해서 꺾어져 올라오게 되면은 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의 합이 0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런 지점들을 이제 찾아서 개수를 세게 되면은 그 개수를 HT라 하자라는 거죠. 자, 가족권을 보게 되면은 T가 4 플러스로 갈 때 HT 다시 얘기해서 H4 플러스라고 쓸게요. 요거 이제 해당하는 값이 5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가족권만 봤을 때 어느 정도 함수의 개형이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대충 이런 모양을 예상할 수가 있어. 똑바른 W 모양 이렇게 돼서 T가 4 플러스니까 딱 여기를 4라고 했을 때 4보다 약간 위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얘가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존재하겠죠. 따라서 H4 플러스가 5가 되고요. 사실 이 모양새가 되면 정확히 이 언덕에 접했을 때 이때를 만약에 y는 4라고 한다 쳐도 꺾어져 올라오게 되면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존재하니까 H4는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개형이 나 조건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HT가 T가 마이너스 60일 때랑 T가 4일 때 불연속이다라고 했어요. 요 T가 4일 때 약간만 얘가 4에서 내려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꺾어져 올라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4일 때가 불연속이 되고요. 아마 마이너스 60은 이때가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요런 개형이 되면은 가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랬을 때 FE가 4라고 했기 때문에 X가 2인 지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건데 F'E가 0보다 크다.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 2는 여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우선 이런 똑바른 W 모양을 다룰 때에는 기본적으로 요 X값과 요 X값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 하고 여기를 베타라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이 함수값의 차가 나왔기 때문에 함수값의 차는 도함수의 면적이 제일 간편해요. 요 함수의 도함수는 아마 이렇게 똑바른 요 대칭형인 3차 함수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이 면적이 지금 64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함수값의 차가 64니까. 자, 그러면 이거 면적 공식이 있거든요. 요 면적 공식은 4분의 최고차 한계수의 절대값인데 얘가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다 보니까 미분하시게 되면은 4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따라서 요 3차 도함수의 최고차 한계수는 4가 되고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알파를 빼시게 되면은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나요? 뭐 절대값이 쉬울 거니까 어차피 4제곱을 할 거라서 뭐 어디에서 어디를 빼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4제곱으로 쓸게요. 4제곱은 사실 이게 음수건 양수건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지금 64라는 거거든요. 얘가 2의 6제곱이고요. 2의 4제곱을 올리시게 되면은 2의 10제곱이 되세요. 따라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4제곱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2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분의 1승을 곱하시게 되면 2의 2분의 5승이 되고요. 이 2의 2분의 5승이 결과적으로 4루트 2에 해당이 돼요. 됐죠?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4루트 2란 뜻이니까 요 간격이 2루트 2인가 보다. 요 간격도 2루트 2인가 보다. 자, 그런데 이 똑바른 W 모양에서 비율 관계 아시나요? 1대 루트 2거든요. 여기에다가 루트 2를 곱하시게 되면 요 간격이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니까 2에서 4를 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시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x가 결정됐네. 자, fx는 요거 기준으로 해볼게요. 여기는 숫자가 복잡하니까 복잡할 것 같거든 딱 봐도. 왜냐면은 간격이 2루트 2니까 베타랑 알파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우선 2를 뚫고 지나가니까 x-2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스치고 지나가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을 쓰시고 저기 뒤에 마이너스 6을 뚫고 지나가니까 x 더하기 6을 쓰시고 받치고 있는 상수함수가 y는 4니까요. 더하기 4를 적겠습니다. 자, 문제는 H4 더하기 F4니까요. F4를 구해볼까요? F4는 4-2는 2고요. 4 플러스 2의 제곱은 6의 제곱 36이 되겠죠? 4 플러스 6은 10이 됩니다. 거기에 4를 더하니까 이거 724가 돼요. 그래서 문제는 724에 5를 더하라 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729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공통문항 모두 마무리 지었고요. 선택문항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